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뭐 강세장이냐 아니냐를 이걸로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예. 어차피 몰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에 예를 들면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고 네. 하는 저는 사실 이제 주식에서 네. 분산 투자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그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선택을 내가 정말 뭐 신이 내려서 원샷 원킬로 딱 한 종목을 찍었는데 네. 잘 되면 이건 진짜 죽으러 가는 길이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하나 딱 찍게 되거든요. 네. 소위 저는 주식을 찍는다는 표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선택 골라낸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엔 저도 주식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썼어요. 찍어달라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식 네. 하나 찍어주세요 이러잖아요. 네. 하나 찍었어. 이런데 찍었다는 얘기는 잘 찍을 수도 있지만 못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골라내는 거는 전체 중에서 좋은 걸 골라내는 거거든요. 이게 찍는 것과 골라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대부분이 찍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죽게 되고 잘못된 결과 나오면 지금 다치게 되는 것이고 골라내게 되면 골라냈는데 좋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밭에 씨를 뿌릴 때 씨를 한 개만 딱 심어서 네가 엄청나게 클 거야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 개 하잖아요. 여러 개 뿌리듯이 종목을 예를 들면 아까 태조 이방원이다. 그럼 네. 태조 이방원에 각각 하나씩. 네. 그다음에 뭐 게임이다. 게임에 뭐 한두 개, 미디어에 한두 개,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에 소재에 몇 개, 장비에 몇 개, 뭐 반도체도 한두 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을 네.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세가 내가 생각한 만큼 잘 가주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더 사야 되는데 내가 뭐 여러 개 나눠서 다 산다고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부진한 애들을 잘라서 잘 가는 애한테 계속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한두 개가 남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집중인데 내가 집중을 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중을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진짜 예를 들면 카지노에 바카라랑 달러박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모아나가는 골라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도 옛날 자식 많이 키웠을 때 공부 전부 다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하는 형제들한테 우리 집안에 이 친구가 우리 둘째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제목이니까 너가 다 희생해서 밀어줘.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게 잘 왔잖아요. 주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성견지명이 있고 시장을 뭐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뭐 기업들의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거는 꾸준히 같이 가야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 같이 가면서 확인해 가는 거죠. 확인해 가면서 내가 나한테 내 계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 보호 본능,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내 계좌에 종목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손해본 주식이 가장 아프니까. 네, 그렇죠. 손해본 주식이 가장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이익 나면 잘라서 걔를 계속 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식 뭐 한 4-5명 있는데 공부 제일 못하는 애한테 계속 학금비 주는 거죠. 야 너는 그 공부 잘하니까 네 혼자 공부해. 그냥 계속 공부 못하는 애한테 학금비 줘놨더니 얘 학금비 엄청나게 쓰는데 계속 공부 못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사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주도주가 뭐냐. 주도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뭔데 뭐 사야 됩니까? 이거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주식을 그때 가서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배팅액을 잘 조절해서 네. 같이 균등하게 가다가 모아가는 건데 그건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알려주는 것이고. 이거 덜어내는 거, 모아주는 거, 그거의 기준에 그 잘 가고 있는 종목 말고 기준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실적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번에 태조 이방원 해도 사실 관련 업계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실적 좋은 회사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적이 좋은 회사를 굳이 막 사업보수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재무제표 봐야 되는데 그 꾸준히 제가 한 2년 열심히 봤더니 그다음부터는 대충 봐도 되더라고요. 그냥 전체 상장 종목을 한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봤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11시간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벌써 한 20년 다 돼 가는데 오렌 버핏 할아버지가 하루에 10시간씩 보고서를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하루에 10시간씩 봐야겠다 싶어서 하루에
1시간 더해서 11시간 정도를 네. 2년 동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렇게 봐놓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업데이트 정보들만 좀 더하면 아주 디테일하게는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대충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항상 나와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 안에서만 자꾸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데요.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보면 돼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트렌드가 어떤가, MZ세대는 어떤 데 관심을 있고 돈을 어디다 쓰는가. 지금 뭐 최근에 루이비통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에르메스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MZ세대들이 그런 걸 너무 선호하잖아요. 그럼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해서 볼 때 여기서 그럼 그 안에서 조금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회사 내용도 좀 보고 그다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상들, 거래 규모, 시가총액 규모 웬만하면 동일한 그룹 내에서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몇백조 단위 가는 회사들 말고 한 1조 기준으로 1조 플러스 전으로 해서 뭐 시가총액이 뭐 500억, 6 이런 거는 아예 안 보는 게 좋고요.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 3천억대에서 1조 정도 사이에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금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규모 한 100억 정도에서 50억에서 100억 정도 규모를 가진 회사들이 시가총액 3천억에서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재무제표 안 봐도 회사들이 괜찮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 재무제표 가서 보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런 회사들 가운데서 이 세상과 같이 가는 방향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내가 어느 정도 피킹을 해놓은 후에 같이 시세 트래킹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장도 보면서 장중에 뭐 열심히 사고 팔고 하는 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체크해가면서 종목들 내 계좌에 어떤 얘들을 가지고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해야지가 아니라 계속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계좌의 비중과 수익률을 똑같이 맞춰가려고 해요. 내가 비중이 처음에 저는 주식을 1%씩 사거든요. 내 전체 계좌가 1억이면 100만 원씩만 주식을 사요. 이래서 무슨 돈이 되겠냐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좌에 주식 비중이 5%면 그 종목도 수익률이 5% 정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비중이 10% 정도 되면 수익률도 한 10%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서 사다 보면 그럼 초기에 샀던 단가로 따지면 수익률이 50% 이상 나와야지 10% 비중의 수익률이 10% 정도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높아졌는데 수익률이 같이 가다가 수익률이 탈락하게 되면 비중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럼 비중 줄이면 자연스럽게 비중 줄고 수익률 낮아지니까 반대로 비중 낮은 애들이 수익률 좋아지면 거기에 비중을 좀 더해서 수익률과 비중을 최소한 맞춰가지. 그러면 내 계좌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되냐면 파란색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뭐 시장이 특별하게 지난 우리 올 상반기처럼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얻어맞는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 계좌에는 웬만해서는 파란색을 보이는 종목이 잘 없게 돼요. 작더라도 아주 미약하더라도 계속 빨간색을 보여주는 종목들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키워가는 내공을 힘을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주식을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어서 기분 좋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구나.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들고 있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이에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자동차를 말하면 시동을 키는 거고요. 시동키로 누르는 게 매수하는 거고요. 매도는 시동키를 끄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의 목적은 시동키를 키는 것과 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주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게. 주식에서 본질은 주식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들고 가는데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의 전부는 매수 매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 매도는 행위일 뿐이에요. 주식을 들고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고 갈 수 있느냐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제가 해본 이건 어디까지 저의 생각이고 제가 하는 매매인데 제가 이 매매를 지금 현재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엔 저도 굉장히 거칠게 매매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돈 벌 때 엄청나게 벌었다가 막 다 한 방에 다 날려먹고 이런 정말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어떤 그런 매매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그래서 돈을 언제 버냐라고 얘기할 만큼 좀 안전하게 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항상.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게 돼요. 내 계좌에.